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을 단위원 위에다 붙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한 개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포스트잇. 딱 좋습니다. 포스트잇. 응?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포스트잇을 붙인다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 여러 개를. 그래가지고 몇 장을 붙여야 이걸 다 가릴 수 있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 얘기,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a인 포스트잇을 붙인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원주를 다 덮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 여기서 최소한 필요한 거라는 것은 뭐야? 많이 사용해서 다 덮는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몇 장이 필요하냐, 그걸 구해야 되겠죠. 이걸 덮으려면은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덮어가지고 몇 장이 필요하냐, 그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장의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봐봐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a라고 그랬으니까 여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a인 이런 포스트잇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은 뭐 포스트잇은 다양하잖아, 종류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a인 이런 포스트잇을, 이건 뭐예요?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분류해서 할까요? 어때? 요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이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a가 충분히 작을 때만 생각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날리고 요거 생각하자.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a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하는데, a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할 때도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면은, 아이고 원 잘 그리네.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 포스트잇으로 덮는데 이렇게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주가 여기 길다란 가로변에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건 엉망이네, 이거는. 이것이 이렇게 세로변에서, 어쨌든 a가 1보다 작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로변에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것도 어떤가요? 또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이니까 a가 정말 1보다 한참 작을 때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변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도 충분하겠다, 그 얘기고, 이런 거 답안지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스스로 헷갈리지 말란 얘기지, 수험생이. 이런 경우만 생각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뭐야? 한 장으로 최대한 덮을 수 있는 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포스트 한 장으로 덮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 길이, 그겁니다. 그럼 언제겠어요? 이것을 경계에 딱 닿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 단위원의 일부가 있으면은 이 포스트잇 한 장이 이렇게 이 경계가 접하게끔 위치가 지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긴 변 쪽으로 원이 뚫고 나오는 경우가 바로 한 장으로 덮을 수 있는 이 최대 호의 길이가 만들어지겠다, 이 상황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안지는 이걸 전제로 하시면 충분해요. 전제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봅시다. 단위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 치면 이 포스트잇으로 가려지는 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단위원이니까 이 중심과 이 크기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세트라고 해봅시다. 이 포스트잇 한 장으로 가릴 수 있는 이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의 일부, 혹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그것은 중심과의 크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요 포스트잇이 가로의 길이가, 긴 쪽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 짧은 세로의 길이가 a니까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식은 뭐예요? 이 a하고 세타의 관계식이 무엇이냐, 그걸 써야만 하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쓰면 되죠. 중3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직이 될 텐데, 여러분 이 파란색 뭐 일종의 수선이네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조금 중선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 길이가 뭐가 돼? 여기 이 두께가 a니까 1 빼기 a입니다. 1 빼기 a 되겠죠? 1에서 a를 뺀 거, 반지름의 길이 1에서 여기 포스트잇의 폭 a를 뺀 거, 1 마이너스 a. 그러면 자, 뭐가 되죠, 여러분?
이 각의 세타의 절반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의 코사인 값이 1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바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코사인 2분의 세타가 1 마이너스 a라는 요 관계식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못 쓰면 뭐 할 게 없죠 사실은. 요거 필요한 식이겠고. 자 그럼 이때 이거는 뭐였죠 지금? 포스트잇 한 장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세타일 때 관계식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원주 전체를 덮기 위해서 포스트잇 몇 장이 필요하냐? 그 장수를 라지 NA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포스트잇 한 장으로 세타를 덮게 되는 것이니까 전체를 덮는다는 얘기는 중심각 얼마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2파이를 덮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원주 전체를 덮기 위해 필요한 포스트잇의 장수는 뭐겠어요? 2파이를 세타로 나눈 것 아니겠느냐. 오케이? 네? 전체가 2파이니까 한 장으로 세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지금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니까 일단은 칭찬받을 일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만점은 절대 못 주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왜? 이게 정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응?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한 장으로 120도를 덮는다고 생각해봐. 3분의 파이를 덮는다고 생각해봐. 아 그럼 3장이 돼버리네. 아 그럼 안 되겠고. 뭐 할까? 포스트잇 한 장으로 72도 아 그럼 또 5장이 돼버리네. 144도로 합시다. 포스트잇 한 장으로 144도를 덮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몇 장이 필요하죠? 2.5장 그러면 됩니까? 그 필요한 포스트잇 장수는 정수로 나와야지. 자연수로 나와야지.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요러면 곤란하겠고 정확하게 봅시다. 어떻게 되죠? 필요한 포스트잇 장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세타분의 2파이가 정수면은 같은 값일 겁니다. 정수면 같은 값. 근데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 정수가 아니면은 얘를 초과해서 나올 수도 있죠.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 2.5장 필요하다 그랬으면은 이걸 3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부등식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크기만 하면 되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수가 되려면은 여기서 한 장만 모자라더라도 여기에 못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타분의 2파이에. 그렇죠? 그래야 이게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등식과 부등식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NA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한 장으로 덮을 수 있는 이 식 세타와 A의 관계식. 요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채점 기준이 이게 100점짜리라면은 요거 썼는가 2, 30점 됩니다. 요식 썼는가 2, 30점 됩니다. 그리고 요게 등식으로 써버렸으면 그 점수에 잘하면 한 절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만점에서 요 식하고 요 등식하고 요 부등식을 쓴 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 절반 이상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NA 곱하기 AK 일단 이 식을 완성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부등식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좀 좋은 말을 써야지. 부등식 생긴 형태를 보니까 어떤 분위기를 풍겨요? 샌드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그 가우스 이거 사실상 가우스가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우스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은 그 샌드위치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극한 다루게 되면. 자 어쨌든 NA로 정리합시다. 이러면 NA로 정리하고 나서 A의 K성 곱해야 되니까 NA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NA를 가운데다 모셔놓고 그러면은 이 오른쪽 부등식으로부터 세타분의 2파이보다 큰 하나도 나오겠고 그 다음 여기 왼쪽 부등식에서 양변에 1을 더해보면 되겠죠. 양변에 1을 더해가지고 1을 더하면은 세타분의 2파이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래요? A의 K성 곱합시다. NA 곱하기 A의 K성. 그럼 이쪽에도 세타분의 2파이 곱하기 A의 K성.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이건 막 곱하기 나누기가 주로 되니까 세타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로 쓸게요. 이렇게 얘 쓰고 여기다가 A의 K성 되겠죠. 우리는 뭘 해야 돼?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것의 극한이니까 이제 기대하는 바는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쪽 극한값하고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쪽 극한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K가 정해지지 않고 이게 0으로 수렴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A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죠. 왜? A하고 K하고 연동돼 있죠. 세타도 A의 함수고 또 A도 세타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극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타로 통일하든지 A로 통일하든지. 그러니까 요 A를 세타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요 세타를 A로 표현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수결로 합시다. 세타로 풀어보자. 세타에 대한 극한으로 풀어보자. 손 들어보시고.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야 돼. 안 들면 죽여버리겠어. 자, 세타에 대한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손 들어보시고. 한 명. A에 대한 식으로 극한 문제를 풀어보자. 뭐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한상유. 뭘로 풀어? A로 해, 세타로 해? 세타로? 왜 손 안 들었어? 팔이 무거웠어? 뭘로 할까요? 아, 둘 다 되면 둘 다. 둘 다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세타로 해보자는 생각을 할 만하게 한 게 뭔가요? A를 세타로 바꾸기가 편하잖아. 세타를 A로 바꾸려면 코사인 역함수가 필요하게 되니까 좀 곤란하겠지. 아, 이제 곤란하다기보다는 할만한데 거기서 좀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럼 하여튼 요 식을 고려해 가지고 세타로 바꿔봅시다. 세타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쪽 봅시다. 요 작은 쪽을 보면은 세타분의 2파이 했고 A 자리에 뭘 집어넣어?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 나오죠.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요게 A고 요것을 K승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를 세타로 바꿨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세타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이건 자명하죠. 이런 그냥 하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 A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세타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요 극한에 대해서 뭐라 하면 돼요?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K의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상가함수의 극한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가함수의 극한은 뭘로 통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게 등장하게끔 해야죠. 더군다나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이니까. 그죠? 예외가 없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것이 극한값이 1임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뭘로? 사인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꿔? 이걸로 해야죠. 사인 2분의 세타가 사인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사인 2분의 세타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나요? 요거 활용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요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세타 자리에 2분의 세타를 집어넣으면은 요것을 사인 제곱 4분의 세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되죠? 이런 건 되죠. 그래서 여기 분자가 여기 있는 것이니까 2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2 사인 제곱 4분의 세타. 요게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얘를 K제곱을 해. 얘를 K제곱을 하니까 2를 K제곱한 거하고 사인 2K 승 4분의 세타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옆에 세타분의 2파이가 곱해져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런 건 여러분 상가함수 하면서 많이 나왔을 테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것이 0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0으로 수렴할 조건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게 여기 세타가 하나 있고 사인 2k 승이 있으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2분의 1일 때 이게 뭐 우리가 굳이 계산은 생략하더라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하고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다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0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k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k가 2분의 1보다 커야 이게 0으로 수렴하겠고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쪽만 봤을 때 k가 2분의 1보다 커야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제 큰 쪽도 마찬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확인하자면은 세타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 있고, 또 역시 A 자리에다가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집어넣고, 이것을 뭐 똑같죠. 똑같아. 여기 지금 큰 쪽을 쓰고 있는데 세타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 하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2의 K승, 그 다음에 사인 요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2K 플러스 2K승 4분의 세타 이게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세타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테니까 요건 의미가 없어요. 붙어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K가 2분의 1일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돼? K가 2분의 1보다 크다. 되겠죠? A로 가볼까요? 여러분 좀 몇 초 후에 종이 치긴 할 텐데 내가 한 1분 안에 한번 끝내볼 테니까 자, 좀만 참으시고 1분 안에 끝낼게. 진짜 1분에 여러분 나가도 돼. 내가 막 떠들고 있어도. 이걸 A로 바꿔주면, 여기 지울게요. A로 바꿔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A로 바꾼다면 이 세타의 코사인 인버스를 써야 되나?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은 자 봐봐요. 1분 안에 끝낸다 그랬지. 여기 2파이가 있잖아요. 사인 세타를 곱해봐. 사인 세타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사인 자리에 여기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A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있으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여기 사인 2분의 세타가 있으면은 여기도 사인 2분의 세타가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 빼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걸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2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1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만 이제 A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암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1 빼기 A니까 이게 1 빼기 A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1 빼기 A 제곱을 1에서 빼면 뭐가 되죠? 자, 2A 마이너스 A 제곱 나옵니까? 그죠? 빨리 끄덕끄덕.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루트 A와 루트 2 마이너스 A로 바꿀 수가 있다고. 루트 안에 2A 마이너스 A 제곱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분자에 A의 K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로 수렴하는 부분 뭐 일단 써보면은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가 곱해진 상태라고. 요거 식이요. 요거 식이. 그러면은 지금 A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세타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니까 이건 1로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뭐가 돼? 이 부분은 루트 2로 수렴하는 부분이야. 따라서 여기를 봤을 때 K가 2분의 1이면은 딱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고, K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고,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사하는 거고. 이해 되겠죠? A로 문제를 푼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